뿅. 자, 그럼 하였다. 근데 우리 신분제도 안 했다고? 피라미드 그리고 안 했나? 안 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럼 필기할 게 더럽게 많아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필기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필기. 마음의 준비. 노트 꺼내고 볼펜 많이 꺼내세요. 자, 지금부터 필기를 시작합니다. 엽. 어쩌겠어. 포기하세요. 자, 그러하였다. 어디 필기를 한번 해볼까? 잠이 확 깰 거예요. 필기가 너무 많아서. 엽. 고려시대의 신분제. 양천제와 사신분제. 엽. 안 되는군. 아닌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다음.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계속 필기하세요. 왜 하나도 안 보여? 뿅. 이게 보여? 미안. 안 보이는지 몰랐다. 그렇게 하면 안 보이는구나. 오케이. 온. 걸. 미안. 난 니네 계속 보이는 줄 알았어. 쓰고 있는 줄 알았네. 찍으세요. 괜찮아요. 잠깐만. 마저 쓸게, 그러면.
뭐지? 여러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내가 그냥 파일로 주려고 잠깐만 좀 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구나. 많구나. 다른 반에도 다 적었는데 약간 미안해지네. 랄라랄랄라. 오샤. 랄라라. 파일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계속 그럼 나 필기할게요. 나 이제 지워도 되죠? 어차피 이거 찍었으니까. 얍, 얍. 됐다. 또 필기할게. 오샤. 랄라랄랄라. 그만. 이 종료. 참, 역시. 랄라라. 아이고야, 힘들어. 요청. 얍. 1번. 얘들의 특징. 뭐가 있노? 서리는 중앙의 하급 행정 실무 담당. 지방 행정. 직격을 제습하였고 토지를 지급받은 3번이 고려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기다려보세요. 개척 외급 0 보이죠 이제? 이것도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잠깐만요. 뿅뿅. 여기 또 뿅. 자, 또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미 내가 고려시대 귀족 필기는 지웠으니까 옆에 있는 채팅방에 사진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고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설명할게요. 이제 필기할 시간 안 줘도 되죠? 내가 바로 설명한다. 자, 고려시대의 신분제는 양천제와 사신분제라고 해서 원래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원래는 신분제도가 2개밖에 없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2개만으로는 안 되더라.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자잘하게 갈라지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양천제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이 위에 있는 3개는 양인이라고 말하는 거. 양인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들을 천인이라고 부르는 거. 자, 그게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신분제라고 하는 게 뭐냐? 4가지의 신분으로 나누는 거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있자. 요렇게 둘이
위에 있는 거 둘이 묶어서는 지배층이라고 했고, 밑에 있는 거 둘이 묶어서는 피지배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구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가장 높이 있는 이 문벌이라고 하는 얘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고려는 지배층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필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벌 귀족의 문벌의 특권 볼게요. 대표적인 사람에는 그 자기 딸내미들을 계속해서 왕이랑 결혼시켰던 이자겸이 있었고, 삼국사기를 쓴 것으로 유명한 김보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보식이 자식 농사는 망했어요. 김보식의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60대 대장군한테 뺨을 때렸던 사람, 불질렀던 사람, 수염에 불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보식 아들입니다. 자, 문벌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특권은 무엇이 있었느냐? 과거 시험 공부하는 거 이 당시 엄청난 특권이에요. 공부하려면 돈 많이 들고 과거 시험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나도 그 선생님 하려고 노량진에 있었는데 1년 동안 1,0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 넘게 썼나? 몰라. 내가 돈 쓴 거 아니니까 난 몰라요. 여튼간 시험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거 시험 그리고 또 음서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 그리고 또는 조상님이 높은 관직을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역시 높은 관직에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조상님의 은혜, 조상님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음서제였다입니다. 과거제 음서제를 통해서 중추원이나 중서문화사원 같은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고, 자, 경제적인 특권으로는 전식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토지, 그 토지에서 걷는 세금 기억나죠? 자, 그것이고,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전식과나 공음전을 통해서 대토지를 소유하였으며 노비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음 3번 사회적인 특권, 왕실 혹은 또 다른 문벌 귀족들과 중복된 계속 반복되는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권력을 독점하였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지배층의 변화, 맨 처음 호족이었는데 이들이 문벌 귀족이 되었고 하지만 잘못된 정치, 부패된 파행으로 정치가 시작게 되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이 권력층이 되었다. 나중에 몽골 간섭기가 오게 되면서 무신도 권력을 잃게 되었고 권문세족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오케이. 자, 설명됐고 다음 밑에 있는 중류에 대한 설명 보세요. 중류에 대한 설명.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고려시대에 새롭게 양인은 백정까지예요. 양인은 백정까지. 이 세 개 한 개 양인이에요. 천인은 밑에 천인 한 개 따로 있죠. 요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중류층 나와 있어요. 중류층은 아까 말했듯이 고려시대에 새롭게 등장했었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중류층에 포함되는 직업에는 뭐가 있었느냐? 지금의 구급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은 서류 떼주는 그런 서리가 있었고 하급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또 지금의 이장님, 지금의 통장 이런 거 하는 사람, 향리, 그 지역에 토착 호족들이 있었다. 그리고 군인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중류층, 하급 귀족에 해당한다. 하급 지배층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은 특징이 뭐냐? 이들 직역이 뭐야? 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은 국가를 위해 공공으로 하는 업무. 오케이? 국가에서 일하는 공공 업무. 예를 들면은 그 뭐고 관직에서 일하는 거. 혹은 군인 전부 다 직역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지배층이라고 했었던 문벌과 중류층은 전부 다 국가의 직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직역을 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군대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귀족이나 양반은 당연하다는 듯이 세금, 군대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왜냐? 나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였고 또
그래가지고 근데 이 중류층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업, 국가 업무를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들은 향리의 첫째 아들은 향리를 합니다. 그럼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은 뭐 하나요? 지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직업을 당연하게 보장받는 거는 첫째 아들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았었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 됐나요? 중류층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나요? 자, 그러면 또 설명해 볼까요? 자, 세 번째 설명 뭐냐? 백정입니다. 백정. 얍, 얍, 얍. 양 없어져. 네. 본인이 필요하면 돼요.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내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봐 일부러 그 채팅으로 썼어요.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다음 3번 백정 일반 농민이 대부분 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정이라고 말하는 거의 뜻과 지금 오늘 나온 백정이라고 말하는 거의 뜻이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비교할게요. 고려시대의 백정의 뜻.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이런 거 배웠어요? 언어는 결국 뭐 역사, 시간과 그 사회의 특징에 따라서 뜻이 바뀐다 막 이런 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백정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직역이 없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직역이 없는 사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직업 없이 맨날 뒹굴뒹굴 맨날 뒹굴어 다니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부모님 등골 빼먹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동생. 너무 귀엽다 재우야. 훌륭해요. 정우 정답. 백수. 한마디로 내 손에 직업이 없다. 내 손에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하는 일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있다라고 하는 뜻이 백수잖아요.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공의 업무. 자, 그걸 아까 직역이라고 했거든요. 자, 국가 공공의 업무라고 하는 직역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정이라고 합니다. 정.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이 사람은 정이 없어서 맨날 정이 없는 사람이다. 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라 부르게? 직업이 없으면 백수야. 그럼 직역이 없으면? 정이 없으면? 그렇지, 백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당시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직역이 없는 사람, 뭐죠? 오케이, 영어 말고. 자, 직역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백정이라고 하는 뜻으로 일반 농민, 백성 등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 백정의 뜻이다. 소, 돼지를 도축하는 선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이거거든. 소, 돼지를 도축하는 천민. 맞나? 자, 같은 한자까지 사용하고 같은 말이지만은 어느 시대에 사용하는 말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험 문제에다가 다음 중 고려시대 백정과 조선시대 백정의 뜻을 비교하시오.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백성들, 일반 농민들을 일컫는 뜻이었다. 한마디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직역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만은 조선시대의 백정의 뜻은 소, 돼지를 도축하는 천민을 가리켰다라고 여러분 쓰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질문하세요.
없나요? 오케이. 필기했죠? 이거 별로 안 길잖아. 필기했지? 자, 그럼 우리 이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몇 페이지냐? 얘들아, 우리 교과서 40페이지 했나? 아, 하급 기족이에요, 하급 기족. 40페이지 했나? 40페이지. 40. 안 했지? 40페이지 펴세요, 40페이지. 랄랄라라. 니네 반이 다른 반이랑 반대로 진도를 나갔네. 어디 갔노? 다른 반은 신분제 한 다음에 지방제도 했거든. 근데 니네 반이 지방제도 한 다음에 신분제를 해가지고 내가 헷갈렸어요. 어디 갔지? 아, 그거 일단 기다리세요. 어? 동북구성 나오는 거 안 했다고? 야, 니네 반 진도가 왜 이러지? 아이, 놀래라! 40 볼게요. 어디 갔노? 자, 어디 갔노? 여기 있다. 날 놀라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놀라면 더 깜짝 놀랍니다. 뿅뿅뿅. 여러분 덕분에 잠이 확 깼어요. 자, 어디 갔노? 자, 문벌은 어떻게 성장하였을까? 보자. 내가 읽을게. 밑줄 치면서 한다잉. 롤롤로로. 여긴 딱히 밑줄 칠 게 없긴 하지만. 됐다. 볼게요. 고려의 통치체제가 정비된 이후에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이 문벌로 성장했다. 문벌. 자, 이들은 왕실이나 다른 가문과 문벌과 혼인을 맺어서 세력을 키우며 권력을 독점하였다. 문벌 가문은 왕실의 보호 세력이기도 했지만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경원희 씨는 이자겸의 집안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키우기도 하였다. 문벌 가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보수적으로 변하자 지방에 살고 있었던 똑똑이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중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토지 소유를 늘려가자 백성들은 땅을 잃고 몰락하여 떠도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기한 숙종은 경원희 씨 가문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력들을 등용하였지만 폭망 실패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별 내용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 다음 페이지는 46페이지 볼게요. 46페이지. 46. 46. 46. 와우. 자, 밑줄 치면서 봅니다. 읽을게요. 고려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진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또 밑줄 칩니다. 양인은 직역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호에는 문벌, 중류 둘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과 일반 농민인 백정,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향, 부곡, 소의 사람 전부 다 포함되어 있었으며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였다. 밑줄 안 치고 봅니다. 정호에는 문무관리뿐만 아니라 서리, 군인, 향리 등이 포함되었다. 서리, 군인, 향리 표시할까요? 자, 밑줄 안 치고 봅니다. 이제 관리는 음서나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일부는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였다. 문벌은 관직을 바탕으로 공은 음서의 혜택을 누리며 경제적인 부를 쌓기도 하였다. 서리, 군인, 향리는 관리들보다는 밑에 있는 애들이었지만 일반 농민들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았다. 서리는 관청에서 행정의 말단을 맡아서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군인은 세습하여 군역을 담당하였다. 향리는 직역을 세습하여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이거 밑줄 쳐야 되겠다. 이거는 향리는 직역을 세습하며 향촌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지방의 행정, 재판, 군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제 밑줄 안 칩니다. 향리의 최고 직책은 호장이라고 하였는데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향리, 호장을 배출한 몇몇 가문이 호장을 독점하면서 지방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 밑줄 칠게요. 고려는 향리를 지방행정의 운영자로 인정하면서도 국가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왜냐? 전국에 전부 다 지방관을 파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됐죠? 자, 다음 피지배층 이야기 나와 있네요. 피지배층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말은 직역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반 농민을 의미하였다. 여기까지 밑줄. 이제 밑줄 안 칩니다. 이들은 대개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땅을 경작하며 이거 46페이지 46 이들은 대개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땅을 경작하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포상이나 군공에 따라서 정호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제한적이나마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이거는 일반 백정들 말하는 거예요. 향부곡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왔었어요. 자,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민에 비해서 천하다라고 했으며 관직 진출에도 제한을 받았다. 여기는 밑줄 쳐야 되겠네.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민에 비해 천하게 여겨졌으며 관직 진출에도 제약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향, 부곡소에 등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양인 신분에 속하기는 했지만 일반 백성에 비교해서는 차별을 받았다. 자, 굳이 상인들, 수공업자들을 차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농민들은 1년 동안에 얼만큼의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대충 농사 짓는 거 보면 느낌이 옵니다. 세금을 투명하게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장사하거나 수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제깍제깍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땅이 이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세금 거두기가 훨씬 수월해요.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수급업자들도 자기 몸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는데 세금 거두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일부러 천하다 하면서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상공업에 종사하여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상공업은 누구만 하려고 하느냐? 국가에서 전부 다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국가만 돈을 벌려고 의도했었던 거죠. 그러하였다.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도 아까 말했듯이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밑줄 칠게요. 천인에 해당하는 노비들은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 자식 역시 노비가 되었다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아까 했었던 말, 일천즉천. 일천즉천이라고 하였다. 됐나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혹시 요 안에서도 질문 있는 거 있나요? 질문 있으면 말하세요. 없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야기했어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잠깐만, 이것만 할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했나? 했어. 자, 무신정변도 했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정호 설명하고 수업 마칠게요. 정호, 아이고. 잠깐만. 정호라고 하는 게 뭐냐? 정호라고 하는 거, 정을 담당하는 계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위해 일하는 단직이나 군대 등의 공공의 업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호에 해당하는 거는 문벌, 그리고 중류 전부 다 해당. 오케이? 자, 그런데 정호가 아닌 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백정이라고 부른다. 백정은 사실 대부분의 농민의 가리킴. 노비는 아예 사람이 아니니까 제꿈. 노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안 거두죠.
정호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워요? 아까 누가 질문했지? 진혁이 이해됐어요? 정호의 반대말이 백정. 정호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업무가 있는 지배계층. 맞아. 정호가 백정보다 높은 거야. 내가 안 그렇다고 했나? 뿅. 나와있지? 양인에는 직역을 담당하는, 여기 보세요. 양인에는 왜 정호가 차별을 받아? 차별 안 받았는데. 엥? 정호가 지배층, 맞아. 김혀가 향부곡 소는 정호가 아니야. 향부곡 소는 백정이기는 한데 차별받는 백정. 세금 많이 내는 백정. 이해됐어요 이제? 오케이. 질문 있으면 남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올릴게요. 안녕. 네. 네. 잠깐만요. 으쌰. 어디 보자. 질문이 뭐가 들어왔노? 시험 범위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그때 이야기해줬던 것 같은데, 니네 반에서. 시험 범위 65페이지까지. 65까지 시험. 누가 57이래? 아니야. 65까지 시험이야. 65까지. 네. 향부곡소가 세금 훨씬 많이 냅니다.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이동 금지, 차별 대우, 세금 많이 냄, 학교 못 다님, 과거 시험 못 침, 안녕.